왜 그렇게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경제를 많이 비교하는지,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그때는 뭐 중심지도 내려가고 외곽 지역도 내려가고 다 내려가고. 그럼 저 같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언제쯤 집을 사는 게 좋나요? 경할못들의 지침서가 되고픈 오윤의 경제유치원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모신 선생님은 이종우 센터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더 가까워지면 안 되겠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제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예.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이랑 되게 많은 비교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일본이 뭐 저출산이고 저렇게 가니까 우리나라도 뭐 주의해야 된다. 왜 그렇게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경제를 많이 비교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제일 처음에 졸업하고 네. 그다음에 경제를 연구하는 기관에 들어왔더니 네. 제일 처음에 저한테 물어본 게 뭐였냐면, 너 일본어 할 줄 아니? 일본어? 예. 못하는데요? 얘기를 했더니 오. 여기 어디 가면 일본어 학원이 있으니까 스미마셍 하면서 거기 이제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거기 가서 일본어 학원 등록하고 어머나. 와라. 진짜요?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직장에 들어오던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네. 영어는 못해도 되고 일본어를 못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금융인들한테는? 네, 그렇죠. 어머나.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우리나라의 경제를 옛날에 제일 처음에 도입해서 뭐 했을 때에서부터 일본의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우리나라가? 형태였었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적으로 굉장히 가깝잖아요. 진행이 되는 형태도 똑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럼 거죠. 지금까지 비슷했었나요? 상당히 좀 비슷하게 많이 움직였죠. 한 30년 동안? 예. 그럼 앞으로도 비슷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보다는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미국 경제와 비슷해진다거나 이럴 가능성보다는 일본 경제와 비슷한 형태로서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일본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됐는데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집을 사야 되거든요. 예.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너무 집값도 많이 올랐고 예. 뭐 월급으로는 집을 살 수 없는 수준이 됐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빈 집이 많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에는 뭐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야 이거 계속 이런 이제 생각을 막 뚫고 하잖아요. 그냥 구름을 뚫고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본이 빈집이 한 전국적으로 1,000만 채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000만 채. 일본의 인구가 1억 명이 좀 넘으니까 네. 한 가구에 3인 정도를 따지면 일본의 전체적으로 가구 수가 3,500만 가구잖아요. 그 중에 1,000만 가구면 얼마입니까? 3분의 1? 예, 거의? 3분의 1 조금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한 27 내지 8% 정도의 집이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의 공짜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면사무소 이런 데 가가지고 네. 그 빈집 내가 거기에 가서 살겠다라고 하면 네. 이 대단히 감사하다고. 그래요? 수리하는데 비용 얼마 드시는데 좀 도와드릴까요? 어머나.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에? 도쿄 중심에도 그렇다고요? 도쿄 중심은 아니지만 도쿄에서 약간 외곽으로 떨어지면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봉구, 강북구, 금천구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는 이제 빈집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거죠. 어머나 우리 집 강북구인데 나 집 그냥 계속 살아도 되는 거예요? 강북구세요? 네네네. 저도 옛날에 강북구였었는데. 옛날이죠. 전 지금이라고요. 지금? 센터장님 예. 다릅니다. 전 지금. 왜 이렇게 빈집이 많이 늘었냐? 네. A라고 하는 집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아들을 낳았어. 네. B라고 하는 집이 있어. 여기에서 딸을 낳았어. 네. 이 아들과 딸이 결혼을 했어. 네. 그러면 한 가구가 되잖아요. 네. 근데 위에 A라고 하는 집과 B라고 하는 집의 부모님들이 전부 돌아가셨어. 상속되어 오는 것이 두 개잖아요. 네. 두 집에서 한꺼번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채는 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그죠? 살면서 집을 마련했어. 그러면 두 집은 다 비어버리는 거죠. 그렇네요. 상속되어서. 네. 그러니까 최소한 한 집이 비거나 두 집이 비거나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경제가 좋고 부동산이 좋고 그러면 그걸 팔면 되지만 네.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살 사람이 없구나. 살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냥 오마이갓. 계속해서 놔두는 거죠. 그거를 관리하고 그러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나는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죠. 냅두는구나. 이거 완전 흉가가 되거든요. 네, 흉가가 되죠. 정부에서는 계속 놔두면 벌금 물릴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상속세는 내야 되는데 집을 팔 수가 없으니까 나는 생돈을 또 내야 되는데 네. 누구든지 가져가기만 해주면 나는 정말로 고맙다. 이게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일본은? 네, 그렇죠. 그게 일단 가장 큰 원인이고 가장 큰 원인이고. 그 다음에 원인은 이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걸 우리나라에 한번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네. 지금 우리나라의 여자가 자기가 평생 동안 애를 낳는 게 1.1명 정도가 낳는다는 거예요.
거예요. 1.5명 내지 1.6명 이하로 떨어지면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일본이 출산율이 가장 낮았을 때가 얼마냐면 1.3명이에요. 이제는 1.4명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일본의 아주 중심가들의 부동산 가격은 올랐나요? 굉장히 좋을 때보다는 못하지만 네. 지난 몇 년 동안에 조금씩 올랐죠. 왜 그러냐면 도쿄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는 되는 지역만으로서 계속 모여요. 그러니까 그게 도쿄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 같은 데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지방에 조그만 시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래도 여기 이제 사람이 한 뭐 5만 명 살아. 그럼 이제 거기에서 중심가 아니면 어디에다가 사람들이 살기 좋게 주택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야 이게 인구가 늘어나는데 네네네. 그게 아니라 소도시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글로 넘어와요. 그러면 그 전체적인 도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구는 똑같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모이는 데만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모이는 더 데만 모이고 나머지는 더 황폐해져 버리는 아. 형태예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형태가 계속되면 괜찮다라고 하는 데는 사람들이 몰려서 그한데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데는 점점 더 그할 뿐만 아니라 서울의 위성 도시 있잖아요. 네. 서울에서 좀 더 벗어나는데 네. 이런 데는 좀 더 어려워지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여의도에 더 서울 현대 이런 거 만들잖아요. 한 100층짜리 건물 이런 거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좋게 만들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만든 건물에 사람들을 채우려면 광화문에서도 끌어오고 신촌에서도 끌어오고 이렇게 하면 차죠. 네.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오냐면 63빌딩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63빌딩이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여의도에서 좀 외곽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63빌딩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데 외곽에 있는 쪽은 거의 이제 죽어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완전 그럼 중심지를 사는 게 안전하다는 건데 완전 중심지는 지금 가격이 막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은 굉장히 높아졌다가 네. 그 다음에는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이제 내려가죠. 네. 그때는 뭐 중심지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외곽 지역도 내려가고 다 내려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많이 줄어서 더 이렇게 추려질 때 그때는 이제 중심지는 거기에서 더 떨어지지 않거나 조금씩 올라가거나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네. 외곽에 있는 지역들은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 계속. 어느 정도 기간 후에 그렇게 되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에 지금 계속 많이 이렇게 상승을 해서 하잖아요. 네. 요 상승하는 것이 한번 끝나면 그 다음 국면으로 들어가면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이미 우리나라의 인구는 60대 이상은 계속해서 늘어나요. 인구가. 노령화. 한 해에 60대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치. 40만 명씩 늘어나는데 그 밑에 있는 인구들은 계속해서 줄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60대는 자기가 생산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러는 인구가 힘들죠. 아니잖아요. 그 밑에 있는 인구가 그렇게 하는 건데 네. 그 사람들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요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렇네. 거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버는 게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가지고라도 내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국면이 지나가면 그런 게 오는 데다가 네. 그다음에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서부터 으쌰으쌰해서 애도 좀 낳고 하자라고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 20년 걸리지. 그렇죠. 그게 애들 영향을 키워야 주는 것이 한 30년 후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한번 그 국면이 넘어가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럼 그런 저 같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언제쯤 집을 사는 게 좋나요? 실거주 목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투자 말고. 지금 사지 말고 좀 버티시고요. 이 얘기를 3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센터장님.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봤을 때에 거의 목에 차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네. 항상 가격이 쭉 움직일 때 어떤 국면에서는 어떤 모양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집값이 더 이상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에 거래가 팍 줄어버려요. 거래량. 예. 그러면서 어떤 일이냐면 가격은 떨어지지 않아요. 팔려는 사람도 나는 가격을 낮춰가면서 팔지 않겠어.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이 거래된 가격이 제일 높은데 그러면 여기에 팔아야지. 아니면 이거보다도 좀 더 높게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치.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그- 완전 입장이 근데 다르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지금 얼마나 올랐는데 내가 그 가격엔 안 사? 그 가격은 안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격의 차가 굉장히 벌어지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구나.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1년에서 1년 반 동안을 계속 그런 형태가 돼요. 1년에서 1년 반에 네, 가격의 변동이 없이 거래량이 그냥 줄어드는. 거래도 안 되고 이런 형태로. 그러다가 어떤 한쪽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가격이 가격이 한쪽으로 몰리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이거 아닌데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쪽이 어디냐면 팔려는 쪽이 포기하죠. 세금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팔려는 쪽은 팔아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아, 그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 어머나.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집 한 채뿐이 없어. 그럼 팔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담보를 제피고 그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자를 못 내니까 은행에서 이걸 경매를 부를 것 같아.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 경매가 넘어가는 것보다 낮춰서라도 내가 파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형태로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실 필요가 없고 네.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가격이 좀 이렇게 충분히 내려가니까 네. 대체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한 4,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돼요. 4, 5년 후에 사라고요, 집을요?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안 사면 난리가 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조금 이제 가격이 안정되거나 떨어진다라고 하면요. 내가 지금 왜 사 그 생각을 계속 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있어도 됩니다. 인생 기니까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 더 레코드 때 선생님 한 달에 1억씩 올랐는데 떨어질 때도 이만큼씩 떨어질까요? 이런 예. 얘기 했단 말이죠. 예. 뭐라고 답변해 주셨죠? 떨어질 때는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겪어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렇죠. 저는. 지금은 한 3, 4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것만 올랐잖아요. 봤기 때문에 네, 무서워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상상이 안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형태예요. 90년도에 지금 분당, 일산 이런 그 신도시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은 다음에 이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31평 이런 게 한 2억 2천만 원 정도를 했었거든요. 어머, 진짜요? 가장 고점에서. 대박 사건. 예, 그랬었는데 그게 한 8개월 정도 지나면 1억 3천까지 떨어져요. 근데 그 전에 1억 3천에서부터 2억 2천까지 올라오는데 거의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그게 떨어질 때 8개월 정도 만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가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20년 동안을 이렇게 보면요. 네. 올라가는 것이 15년, 떨어지는 것이 한 4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일 처음 시점하고 마지막 시점을 놓게 보면 주가도 똑같아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네. 왜 15년 동안 올라가고 4년 동안 떨어졌는데 똑같아질까? 이렇게 가면 떨어지는 게 훨씬 더 빠른 속도로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가격도 중력의 법칙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끌어올릴 때는 중력을 거슬러야지. 거슬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끌어올리잖아요. 떨어지는 건 중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확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정말 좀 기다렸다가 사는 게 답일 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집을 사는 그날까지 저희 옆에서 같이 공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시간이 유익하셨다면 오윤의 경제유치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공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